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주가가 200% 이상 폭등하면서 모두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티커명 RXT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엄청난 기회라고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험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죠. 오늘 렉스페이스를 둘러싼 이 상반된 신호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한 달 만에 주가가 무려 세 자릿수, 그러니까 200%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은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걸까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렉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지금 보면 마치 서로 다른 조각들로 맞춰진 복잡한 퍼즐 같아요. 한쪽에서는 심각한 경고음이 계속 들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렉스페이스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현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뜨거운 기대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비관론의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과거의 무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의 일부 투자자들이 렉스페이스를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숫자, 27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이 엄청난 빚은 회사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위기에 대응할 때 재무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죠. 부채도 부채인데 회사가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순손실이 2억 4,910만 달러라는 건 핵심 사업을 운영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싹 다 팔아도 쌓여있는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한 신호일 수밖에 없죠. 자, 정리해 볼게요. 막대한 빚, 계속되는 적자, 그리고 마이너스 자산. 이 세 가지 지표만 봐도 렉스페이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비관론의 핵심 근거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렉스페이스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순한 서버 호스팅 회사를 넘어서 아주 복잡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로 계속 진화해 왔거든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렉스페이스 사업의 심장은 바로 멀티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걸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렉스페이스는 바로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렉스페이스는 되게 영리하게 사업을 두 갈래로 나눴어요. 하나는 AWS나 애저 같은 남의 플랫폼을 고객이 잘 쓰게 도와주는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서비스 중심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안이 아주 중요한 기업들을 위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 중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장을 흥분시키고 주가를 끌어올린 이야기입니다. 바로 AI가 이끄는 미래, 즉 낙관론에 대한 건데요. 재무제표의 빨간불을 잠재울 만큼 아주 강력한 스토리죠. 최근 이 모든 소동과 주가 급등의 중심에는 딱 한 단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렉스페이스가 AI, 특히 생성형 AI 솔루션 분야로 아주 과감하게 뛰어들면서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핵심 전략에는 FAI, Foundry for AI by 렉스페이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서 AI를 어떻게 쓸까? 아이디어를 내고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이걸 실제 사업에 적용해서 규모를 키우는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파트너들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최강자 팔란티어, 하드웨어의 거인 델,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과의 협력은 렉스페이스의 AI 전략에 엄청난 신뢰도를 더해주고 있죠. 엔비디아 부사장의 이 한마디가 많은 걸 말해줍니다. 렉스페이스가 앞으로 AI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낙관론자들이 열광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으니까 이 상반된 두 이야기를 종합해서 위험과 보상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쪽에는 부채와 적자라는 차가운 현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AI와 강력한 파트너십이라는 뜨거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두 얼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렉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목소리에서도 이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트너에 올라온 이런 긍정적인 후기를 보면 렉스페이스의 전문성이 빛을 발할 때 고객들은 정말 큰 만족을 느낍니다. 복잡한 클라우드 전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비판적인 후기도 존재합니다. 고객 지원은 엉망이고 다른 소프트웨어랑 협력도 잘 안 된다는 불만이죠. 이걸 렉스페이스가 가진 실행의 위험, 즉 원대한 비전을 현실에서 얼마나 잘 구현해내느냐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종 질문은 이겁니다. 렉스페이스는 과연 AI라는 유행에 편승해서 간신히 살아남으려는 빚 많은 낡은 기업일까요? 아니면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이 모든 재무적 어려움을 딛고 진정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앞으로 그들이 뭘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